안녕하세요. 프랙티쿠스 출판사 대표 장승진입니다. 오늘 키워드 스피킹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의 주제는 깻잎 논쟁으로 정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다들 아실 것 같은데요. 밥 먹을 때 깻잎 한 장씩 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떤 호의를 베푸는 것을 자기 여자친구, 남자친구 혹은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한테 하는 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에 대한 논쟁이죠. 제가 이 주제를 정한 다음에 좀 검색을 해보니까 비슷한 논쟁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새우 논쟁, 그러니까 새우 껍질 까주는 거 똑같은 상황인데 그것에 관한 논쟁도 있고요. 그 다음에 롱패딩 지퍼 논쟁도 있고, 그러니까 롱패딩의 지퍼를 올려줘도 되느냐에 관한 논쟁이죠. 거의 비슷한 이야기라서 오늘 알려드리는 표현들 기억하시면 충분히 영어로 표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송 시작하기 전에 광고 말씀 드리겠는데요. 저희 프랙티쿠스는 중급 실용 영어를 기치로 영어책을 출간하고 있습니다. 저희 프랙티쿠스의 종이책과 전자책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 새로운 영어책들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냈던 책들 중에 이제 재고가 없는 거는 이제 절판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절판된 책 혹은 뭐 재고가 없는 책들은 전자책으로 보실 수 있으니까 전자책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깻잎 논쟁과 관련된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말로 일단 좀 보고 이 우리말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좀 대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국인들은 깻잎을 간장에 절여가지고 반찬으로 잘 먹죠. 근데 얇은 깻잎들이 이렇게 서로 붙어 있기 때문에 한 장씩 떼서 먹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하는 다른 사람이 깻잎을 이렇게 쉽게 뗄 수 있도록 젓가락으로 눌러주거나 혹은 뭐 다른 방법으로 도와주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 행동을 자신의 애인이나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한테 해주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네, 거기에 관한 논쟁이 깻잎 논쟁이죠. 자, 이 우리말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제가 두 가지 대안을 준비했는데요. 두 대안을 연속해서 들어보시고 거기에 나오는 주요 표현들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ackground. Perilla leaves marinated in soy sauce are a side dish often eaten by Koreans. However, since the thin leaves in the dish are easily stuck to each other, it is not easy to eat them one by one. So, there are cases where fellow diners might press down on the leaves with chopsticks to help others easily peel off a single leaf. There is a perilla leaf debate about whether it is appropriate to offer this kindness to someone of opposite sex other than your lover or spouse. Koreans often eat perilla leaves as a side dish. The thin leaves marinated in soy sauce easily get stuck together, making it difficult to eat them one by one. Other diners can use their chopsticks to help you separate the leaves, but some debate whether it's appropriate to help a person of the opposite sex other than a lover or spouse. 네, 일단 간장에 절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어떤 액체 속에 담가서 절이는 것을 얘기할 때는 여기 나오는 이 marinate라는 단어를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깻잎은 perilla leaves라고 하는데 미국인들한테 아주 익숙한 식재료는 아니죠. 그래서 뭐 우리가 참깨라고 할 때 세서미라는 단어를 열려라 참깨 그 우화에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sesame leaves라고 하셔도 되고 좀 정확하게 perilla leaves라고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절이는 경우에는 액체 속에 넣고 뭔가 절일 때 예를 들면 불고기를 만들 때 고기를 액체에 넣잖아요. 이런 식으로 절이는 것은 marinate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erilla leaves marinated in soy sauce 이렇게 얘기하면 간장에 절인 깻잎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밑에 대안해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로 marinate를 쓰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일단 깻잎이라는 말만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다시 thin leaves라고 풀고 그 다음에 marinate라는 단어를 붙여서 두 번째 대안처럼 그렇게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다. 한국말에서 아이디어를 배열하는 방식이랑 영어에서 아이디어를 배열하는 방식은 항상 좀 다르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하나의 문장에 다 집어넣지 말고 두 번째 대안처럼 이렇게 끊어서 설명을 해도 좋겠어요. 그래서 marinate라는 단어를 기억하시면 간장에 절인 것을 얘기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서로 이렇게 붙어 있어서 떼기가 쉽지 않다라는 말이 있는데 붙이다라는 우리말을 영어로 표현할 때 생각나는 단어들이 몇 개가 있죠. 스틱도 있고요. 스티커를 생각하면 되는데 그 다음에 그 attach라는 단어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찰싹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스틱을 써서 그 과거 분사형 are easily stuck to each other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서로 붙어 있는 거니까 each other 대신에 together를 써서 get stuck together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겠습니다. 두 번째 대안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죠. 스틱의 과거 분사형이 stuck이기 때문에 stuck을 쓴 건데 우리가 수동태를 배울 때 비동사 다음에
과거분사가 나온다. 그래서 be stuck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비동사 대신에 get 동사를 쓰는 get 수동태도 있죠. 그 be 수동태하고 get 수동태의 차이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여기서는 뭐 거의 같은 뜻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둘 다 쓸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be easily stuck to each other 혹은 get stuck together 이렇게 얘기하면 서로 붙어 있다라는 뜻이 되고요. 하나씩 떼는 거기 때문에 하나씩 떼서 먹는 거기 때문에 one by one 이런 부사구를 넣으면 그 의미가 충분히 잘 전달이 되죠. 그 다음에 앞에서 그 뗀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하나씩 떼내는 것은 두 번째 대안에 있는 것처럼 separate, 분리하다라는 동사를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 얇은 깻잎을 한 장씩 벗겨내는 거기 때문에 peel off라는 구동사를 쓸 수도 있습니다. P-E-E-L-E 과일의 껍질을 벗기거나 하여튼 뭔가 얇은 껍질 같은 걸 벗겨내거나 떼어내는 동작을 묘사할 때 쓰는 동사죠. off까지 붙여가지고 박탈을 의미하는 off까지 붙여가지고 peel off a single leaf 이렇게 얘기하면 한 장씩 깻잎을 떼내다라는 뜻이 잘 전달이 되죠. 그래서 뗀다는 말은 떼낸다라는 말은 그 정도로 표현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쉽게 뗄 수 있게 젓가락으로 이렇게 눌러주잖아요. 눌러주는 거는 압력을 가해서 내리 누르는 거기 때문에 press down on the leaves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첫 번째 대안처럼 그 다음에 그 이렇게 젓가락으로 깻잎 떼는 걸 도와주고 이런 복잡한 과정을 다 표현하기가 어려울 때는 그냥 두 번째 대안처럼 help라는 동사를 써서 적절히 의미만 전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use their chopsticks to help you separate the leaves 이렇게 얘기하면 젓가락을 이용해서 한 장씩 잘 떼낼 수 있게 도와주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신의 애인이나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한테 이런 호의를 베푸는 게 적절하냐 이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이성이라고 말할 때는 거기 나와 있는 opposite sex라는 표현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someone of opposite sex 혹은 a person of the opposite sex 이렇게 얘기하면 이성의 한 사람, 이성이라는 것을 하나의 집단으로 보고 거기에 속하는 한 사람이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뭐 남사친, 여사친 이렇게 얘기하는데 애인이나 배우자가 아닌 그러나 동성은 아닌 이성 중에 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되죠. 그래서 offer this kindness to someone of opposite sex. 그 다음에 애인이나 배우자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배우자를 가리키는 spouse를 써서 other than your lover or spouse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 앞부분에서는 girlfriend, boyfriend라는 말을 썼는데 그 말은 남성, 여성을 가려서 써야 되는 단어라서 길고 복잡해지니까 그냥 lover 이렇게 표현해도 좋을 것 같아요. 뒤에는 이제 partner라는 단어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 단어를 쓰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깻잎 논쟁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 전반적인 설명을 드려봤고요.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 의견이 있죠. 그 정도 호의는 베풀 수 있다라는 의견과 괜한 오해를 살 수 있는 행동은 금하는 게 좋다라는 의견인데 먼저 첫 번째 의견부터 보겠습니다. 자신의 배우자나 이성 친구가 보는 앞에서 다른 이성한테 지나친 호의를 베푸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죠. 그걸 바라보고 있는 그 자기의 남자친구, 여자친구 혹은 뭐 배우자의 마음을 배려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 자신의 파트너에게만 충실하면 되고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행동은 금하는 게 좋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이 생각에 대해서 두 가지 대안을 준비했는데요. 연달아서 들어보시고 제가 거기 나오는 표현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Opinion 1. It is not appropriate to offer excessive favors to a member of the opposite sex in front of your boyfriend, girlfriend, or spouse. You have to be considerate of your spouse or lover when he or she is with you. You should only favor your partner, and it is better to avoid actions that could cause unnecessary misunderstandings. When you are with your spouse or partner, you should be considerate and reserve favors only for him or her. Don't cause unnecessary misunderstandings and avoid offering favors to other members of the opposite sex. 자, 먼저 지나친 호의를 베푼다라는 말이 있는데 일단 호의는 favor라고 표현을 하면 됩니다. 동사를 뭘 쓸 것인지가 중요한데 호의를 제공하거나 호의를 베푸는 거기 때문에 아주 쉽게 give를 써도 좋지만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offer를 쓸 수도 있죠. 그래서 offer excessive favors to 이렇게 얘기하면 지나친 호의를 누구한테 베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나친 호의를 베푸는 것은 not appropriate, 합리적이지 않다, 합당하지 않다라고 얘기해도 되고 두 번째 대안처럼 그렇게 호의를 베푸는 것을 피해야 한다. avoid offering favors to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offer하고 favor를 써서 호의를 베풀다라는 의미 전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같이 있는 내 여자친구, 남자친구 혹은 배우자를 배려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배려하다에 해당하는 단어는 considerate입니다. 그래서 be considerate of 누구누구 이렇게 쓰면은 누구누구를 배려하다라는 뜻이 되고 두 번째 대안에 보면 누구누구라는 말은 없고 be considerate and reserve favors only for him or her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누구를 배려하는지 of 다음에 쓰지 않고 배려해라 그리고 뭐뭐 해라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어도 의미가 잘 전달이 되겠죠. 그래서 be considerate and 뭐뭐 이렇게 쓰면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뭐뭐 해라 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신의 파트너에게만 충실하면 될 일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첫 번째 대안에 보면 favor your partner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충실하다는 말을 우리가 영어로 표현할 때 loyal, L-O-A-A-L 이런 단어가 생각이 나는데 뭐 그런 단어를 써도 되지만 여기서는 favor를 앞에서 말씀드린 호의를 뜻하는 명사가 아닌 동사로 쓸 수도 있죠. 그래서 자신의 파트너에게만 favor, 동사로 호의를 베푼다, 우선시한다, 그 대상에게만 애정을 표한다 이런 의미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favor를 동사로 써서 you should only favor your partner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대안에 보면 reserve라는 동사가 나오는데 reserve는 뭔가를 보유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따로 남겨두거나 갖고 있는다는 뜻도 있죠. 그러니까 favor를 막 아무한테나 나눠주지 말고 only for him or her 내 파트너만을 위해서 잘 간직하고 있으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you should be considerate and reserve favors only for him or her 배려하는 마음을 갖고 호의를 남발하지 말아라 이제 이런 뜻이 되겠죠. 또 그렇게 표현해도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불필요한 오해를 살 행동은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오해는 misunderstanding이라고 하면 되고요. 오해를 일으키다라고 할 때는 동사 cause를 생각하면 됩니다. 불필요한 오해라고 했으니까 not cause unnecessary misunderstandings 이렇게 얘기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키지 않다라는 뜻이 되죠. 거기 보시다시피 오해는 셀 수 있는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를 사는 행동을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복수형으로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의견인데요. 배우자나 이성 친구가 있다고 해서 다른 이성한테 작은 호의조차 못 베푼다. 뭐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배우자와 신뢰가 깊다면은 그런 작은 행동으로 인해서 기분 나빠할 이유도 없다는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과민한 태도로 자신의 연인이나 배우자의 행동을 제약하려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제 이런 생각인데요. 역시 영어 대안을 두 개 준비했는데 연달아서 들어보시고 제가 표현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Opinion 2. Just because you have a spouse or a boyfriend or girlfriend doesn't mean you can't do a small favor for someone of the opposite sex. If you have deep trust with your lover or spouse, there is no reason to feel concerned about your partner's small favor toward another person. It is not right to limit your partner's behavior by being overly sensitive. Having a spouse or partner doesn't mean you can't do a small favor for someone else of the opposite sex. If you trust each other, you have no need to worry, and it would be inappropriate to let your sensitivity restrict your partner's behavior. 네, 먼저 뭐뭐라고 해서 뭐뭇은 아니다. 파트너가 있다고 해서 호의를 못 베푸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이 있죠. 뭐뭐라고 해서 뭐뭇은 아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가 생각할 문형이 일단 just because doesn't mean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안처럼 그 상황을 이렇게 동명사로 쓴 다음에 그것이 뭘 의미하진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좋습니다. 첫 번째 대안에서 소개한 just because doesn't mean 여기에 because는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because가 아니고 주어 자리에 쓰이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because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pouse가 있고 그 다음에 boyfriend나 girlfriend가 있다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진 않는다. 이렇게 첫 번째는 표현을 한 거고요. 두 번째는 그걸 좀 더 짧게 줄여서 having a spouse or partner 이렇게만 얘기했죠. 그런 사실이 doesn't mean 뭐뭐를 의미하진 않는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서로 신뢰가 깊다라고 할 때는 일단 신뢰를 나타내는 trust를 쓸 수 있는데 이 trust는 동사 명사로 다 쓰일 수 있죠. 그래서 have deep trust with your lover 이렇게 얘기하면 연인과 신뢰가 깊다라는 뜻이 되고요. 그 다음에 동사로 써서 if you trust each other 서로 깊이 신뢰한다면 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두 가지 용법을 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런 호의를 베푸는 걸 보고 괜히 기분 나빠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분 나빠하는 거니까 you don't have to feel bad about 그러니까 feel bad 이렇게 써도 되는데
특히나 이 감정이라든지 정서를 표현하는 형용사는 우리말이랑 영어랑 1대1로 잘 대응을 안 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 상황에 두루 쓰일 수 있는 범용 단어들, 범용 형용사를 기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기분 나빠하다라는 말도 그거 가지고 쓸데없이 걱정을 하거나 뭐 이럴 필요 없다 이런 의미니까 feel concerned about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기분 나빠하는 것, 걱정하는 거, 염려하는 거, 뭐 초조해하는 거 이런 거 전부 다 어떻게 보면 feel concerned about으로 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너무 세세한 단어를 찾기보다는 말씀드린 것처럼 범용 단어를 쓰는 게 좋겠어요. 그 다음에 걱정하다라고 할 때 concern 대신에 또 잘 쓰는 단어에 worry가 있죠. 그래서 you don't have to worry 혹은 you have no need to worry 이렇게 얘기하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기분 나빠하다는 걱정 쪽으로 이해를 하고 그 정도 표현해도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과민한 태도라는 말이 있는데 일단 과민한 모습은 sensitive라는 단어를 쓰면 되는데요. 지나치게 민감한 게 과민한 거니까 being overly sensitive 어떤 상태가 지나치다고 할 때는 항상 그 앞에 overly를 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overly sensitive라고 하면은 과민한 모습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being overly sensitive처럼 sensitive 형용사를 쓸 수도 있지만 그 명사형이 sensitivity니까 당신의 민감함이 당신 파트너의 행동을 제약하도록 하지 말라 이런 의미로 let your sensitivity restrict your partner's behavior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자, 그래서 형용사 sensitive 혹은 그 명사형 sensitivity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행동을 제약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뭔가를 제약하다라는 우리말이 있으면 일단 첫 번째 대안에 나오는 limit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안에 나오는 restrict를 떠올리시면 돼요. 거의 같은 뜻으로 쓰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트너의 행동을 제약하는 거니까 limit your partner's behavior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restrict your partner's behavior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limit과 restrict를 써서 행동을 제약하다라는 의미 전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깻잎 논쟁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 살펴봤는데요. 제가 배경 설명에서 알려드린 표현 그리고 각각 상반되는 두 가지 의견에서 알려드린 표현 잘 기억해 두셨다가 비슷한 상황에서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뵙겠습니다.